오늘 저랑 같이 읽으실 다섯 번째 책 읽어주는 일요과의 다섯 번째 책은 바로 이 책,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입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씩 보여주세요. 카메라 켜신 분들. 네. 짜잔, 준비 다 하셨고, 미리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은 유산화의 창립자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한 사람의 일대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 회사를 소개하는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젤리클이라든지 여러 책을 같이 읽을 때도 항상 경제관념에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쓴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성공을 해본 사람,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어떤 연구를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세포 전문가로서의 한 사람이 본인의 어떤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nvisible Miracle이라고 되어 있는 세포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13페이지 서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맨 위에 주황색, 이 책이 되게 친절하게 중요한 이야기, 꼭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주요 이야기는 예쁜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답이 나옵니다. 세포는 우아하고 노련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한 세포를 독성 물질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혹은 영양을 결핍시키면 그로 인한 세포 손상은 폐인과 질병을 유발한다.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며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도록 해준다. 이 지금 제가 읽은 일곱 줄이요. 사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일곱 문장, 일곱 줄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펼쳐놓은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 줄 더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세포로 시작된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주황색 글자만 여기를 읽겠습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결국 건강과 웰리스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15쪽 밑에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서문에서 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이야기, 뒷받침 내용들을 이제 요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건강 챕터 1으로 들어갈게요. 19페이지. 유산화에서 말하는 마이런 웬스 박사님이 말하는 트루 헬스,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가 19페이지 맨 위에 일단 답을 주고 시작을 해요. 진정한 건강은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느끼는 기분만은 아니다. 또한 의사로부터 괜찮다는 진단 소견을 받은 것도 아니다. 아울러 진정한 건강은 우람한 체형이나 철인 3종 경기에 완주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밑에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진정한 건강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현재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여기 우리 발표 한번 쳐볼까요?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줄 쳐보겠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그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최적의 수준으로 활동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진정한 건강의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자, 밑에 최적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두 줄 밑에 내려가 볼게요. 최적의 건강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맑고 강한 정신과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조화 및 균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리라 기대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오전에 그 젤리 톡에 유란 스폰서님이 그 뇌 건강 체크하는 거 올려주셨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많이들 결과를 올려주셨는데요. 거기 뇌 건강을 테스트하는 항목에 여기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 다 나왔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빠지진 않았는지, 내가 그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항목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진정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맨 밑에 줄에 보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매일의 삶에서 최대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네. 그러한 노력은 퇴행성 질환을 방지하고 그에 따라 오래도록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밑에 단락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서둘러 물질적 안락을 추구하면서 희생시킨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커다란 취약점의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오른쪽 21페이지 맨 위에 쪽 많은 사람이 건강관리란 건강을 잃은 후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의원 또는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환자혁명 할 때 조항경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 맥락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22쪽 넘어가 볼게요. 이어지는 다 내용에서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더욱이 그간의 많은 기술적 진보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행동 양식의 변화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현저히 늘어났지만 늘어난 삶의 기간 동안 우리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게 현대의 어떤 질병의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전에 우리 선조 시대에는 전염병이 문제였다면 현대에 우리가 이런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거꾸로 퇴행성 질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내모는 그런 최대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퇴행성 질병을 갖고 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며 세계적인 시각이 필요로 하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대개 물질적인 부와 연관되어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해외여행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는 곧바로 충족되는 감각적 만족을 원하는 동시에 영원한 젊음을 갈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냉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럴 때까지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오른쪽 25쪽에서 성공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번째 따라서 문단 보이실까요? 성공의 정의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삶을 즐기는 곳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밑에 주황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간 얻은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은 이를 때까지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소중한 두 가지 재산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건강은 삶의 원료이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낭비하거나 말살시킬 수도 있다. 결국 뭐예요? 건강에 대한 주체는 나한테 있어요.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지 낭비하거나 말살시킬지 그것은 의료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보다 건강의 주인인 나한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안타까움을 무슨 이야기로 이제 그 표현을 했냐면 그 서커스단의 공 던지기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하면은 늘 던진 공이 다시 나의 반대쪽 손에 돌아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놓쳐도 다시 내 손 안에 잡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모든 기회가 그렇게 내 손 안에 다시 들어오는 기회냐?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7조 가운데에서 조금 내려가면 따라서 하면서 주황색 부분이 있죠. 다시 돌아오는 기회와 되돌아오지 않아 보다 긴급을 요하는 기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후자 같은 기회, 즉 뭐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긴급을 요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8쪽 첫 번째 줄에 나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건강에 대한 비전이 있다. 여기서부터가 이 마이로 웬츠 박사님의 어떤 비전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3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결국 최정의 건강을 이루는 비결을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중간에 세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 최적의 건강을 이루는 비결 하나는 신체의 건강한 대사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 세 줄 밑에 주황색 표시 나 있죠? 여기는 펜 들고 별표 하나 해주세요. 최적의 건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는 영양소이며 여기에는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미량 원소가 있다. 여기까지 줄치고 별표 하나 해주십시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도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Y영양제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과학 연구들은 오늘날 우리의 음식이 지나친 가공, 토양의 영양소 고갈로 인해 영양소 수치가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도 토양의 영양소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토양에 영양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음식에도 영양소가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나친 가공과 방부제 첨가로 인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영양소마저 거의 제거된다면 우리는 음식을 통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얻을 수가 없다. 오늘날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얻기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세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요구한다. 자, 바로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줄 31페이지 맨 아래쪽 볼게요. 우리는 진정한 부와 진정한 건강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믿고 수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소유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하고 그 결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요 마지막 문장 꼭 이거 줄 한번 쳐주세요. 삶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전 이거 너무 와닿았거든요. 나 지금 건강한 상태야. 나는 지금 조금 아파. 피곤한 상태야. 이게 아니라 뭔가 변화하고 있는 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내 상태가 결과치가 아니라 뭔가로 가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챕터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 무섭죠? 도대체 어떤 요람이 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현실 점검 제대로 됩니다. 이 챕터에서. 자, 34쪽. 시작부터 강렬해요.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 무섭죠? 자, 밑에 그 이야기가 주황색 단락에 나와요. 삶은 짧고 죽음은 길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간단히 말해서 가장 부유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건강이 나쁜 상태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삶의 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삶의 질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맨 밑에 줄에 퇴행성 질환이 오래 지속되는 만성의 특성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볼게요.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만성질환의 치료에만 직접적인 의료비비 요양원 비용으로 연간 거의 8천억 달러가 소요되리라고 추산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런 비용은 10년 전보다 거의 2배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 36쪽 두 번째 단락, 지금은 보이시죠? 슬프게도 지금은 가장 나쁜 시기다. 우리가 인구 과잉이고 오염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난과 질병을 정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식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접근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교육시켜 뭘 하래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여기 줄 한번 칠게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경우 결실을 보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변해야 돼요? 나부터 선택을 올바르게 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요 내용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7쪽 부분은 각자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이라고 붙였는데 노령화하는 인구의 만성 질환을 논의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노년층은 활동의 제약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밑에 나와요. 질병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든 가족의 도움을 받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인 중 40% 이상이 65세 미만이다. 젊은 성인 10명 중 1명, 아동 15명 중 1명은 활동을 제약하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숫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더 오래 살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일찍 만성 질환을 겪고 있다. 왜? 맨 아랫줄에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39쪽 밑에 보면은 이 책이 2016년에 초판 나왔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미국 사망 원인이 나와 있어요. 사망 원인이 첫 번째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두 번째가 암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한국 실정으로 따지면 이 두 개 순서는 다 달랐어요. 한국은 현재 1위의 사망 원인이 암이고요.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심장마비입니다. 그 뒤로 돌아보면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당뇨병, 골다공증, 천식,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41쪽 주황색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과학 연구는 퇴행성 질환의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기 별표 동그라미 산화 손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다. 산화 손상이란 줄 쳐주세요.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인해 우리 신체의 세포에 초래되는 손상을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산소가 양날을 가진 칼로 변하는 것이다.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를 아래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줄 아래. 안정적인 원자 또는 분자의 핵력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전자를 쌍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전자의 하나를 잃으면 그 분자는 균형을 잃고 자유기가 형성된다. 이 자유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안정된 분자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 안정을 꾀한다. 그 밑에 줄에 그러면 전자를 빼앗긴 이웃 분자가 다시 자유기가 되고 이 새로운 자유기가 또 다른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므로 이웃 분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파괴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 밑에 그 과정에서 우리 신체의 모든 조직 내에 있는 세포 구조물들을 손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 분자 하는 거는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바로 아래에서 나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생성되며 우리 신체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기도 하다. 자, 밑에 특정 질병 상태에서 또는 우리가 정서적 스트레스나 고강도 운동처럼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우리 대사율은 증가해서 체내에서 한층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황색 부분 여기는 별표 치면서 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의 신체는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산화 손상에 대항하는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 방어 시스템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두 줄 쳐주세요. 자, 체내에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보조효소,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함유 분자 등 항산화 물질이 세포 내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천연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에 전자를 제공해 활성산소를 무해하게 만든다. 이들 천연 항산화 물질은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지만 그 다음 줄부터 밑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우리 몸은 원래의 기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적인 손상,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 능력치보다 더 많은 오염이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 나와요. 우리에게 다음에 주요 방어 수단은 우리가 먹는 밑줄 음식을 통해 얻는 체외 항산화 물질이다. 여기 밑줄 쳐주세요. 밑에 주황색 부분으로 볼게요. 우리의 신체는 올바른 영양소들을 적절한 양과 비율로 공급받으며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쪽으로 넘어갈게요. 아이들은 본대로 닮는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에서 양육된다. 심혈관 질환은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되게 놀랍죠? 초년 시절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및 라이프 스타일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청소년 비만, 흡연 등은 심장 질환 및 기타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지만 영양 부족이다. 시간에 쫓기는 분주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양소를 섭취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 사실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거나 우리 막 걸어가면서 커피 한 잔에 맞게 샌드위치 먹는 것도 되게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의 어떤 트렌디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인데 이런 것들을 좀 동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45쪽에 두 번째 단락 주황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부모를 포함해 매일 접촉하는 성인들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는데 유전보다 더 이 위험한 것이 그 후천적인 유전, 그러니까 후천적인 유전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가족 간의 가족력이 아니라 가족력이라는 게 유전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족들의 식습관, 생활 패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가 걸렸던 병을 내가 갖는 확률이 그 DNA적인 유전적인 요인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내일 늦게 자고, 엄마 야식 먹을 때 같이 야식 즐기고, 같이 외식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부터 사실은 식습관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고착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유산이멀즈 그 에브리데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기까지의 좋은 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는 게 좋은 영양, 좋은 식습관을 가져주는 것이다.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었어요. 자, 그래서 45쪽 맨 아래 단락의 주황색 부분. 음식이 많은 선천성 결손, 아동기 질병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매일 얻는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가 캔디, 청량 음료, 알코올 음료, 뭐 칩, 쿠키 같이 칼로리는 풍부하지만 영양소가 빈약한 스낵 식품의 섭취를 통해 오고, 맨 아래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동과 청소년이 섭취하는 전체 채소의 4분의 1 정도가 감자튀김이래요. 미국 기준이겠지만. 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그 새끼 밥을 다 차려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채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먹였나 봤더니 계란말이 하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뭐야 당근이랑 뭐 파랑 뭐 애호박이랑 다져서 넣었어요. 그래 모으면 얼마겠어요? 애들이 두 조각씩 먹었는데 손톱만큼 먹었을까? 어.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 그 안에 양파를 내가 얼만큼 넣었으면 걔네가 그걸 한 숟가락은 가득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다고요. 자, 거기서 다섯째 줄 내려가 볼게요. 비극적인 일이지만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다. 아동은 성인보다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한데 부분적인 이유는 그저 아동들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애들은 먹는 양이 적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 나와요. 단위 체중을 기준으로 하면 아동은 성인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아울러 지면 가까이서 놀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활동을 하는 등 행동 패턴으로 인해 아동은 환경에 있는 잠재적 독소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 자, 밑에도 그래요. 공기 오염을 걱정하는데 이 단위 체중당 훨씬 많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어른보다는 아이들이고요. 그렇게 점차 공기와 함께 유입된 납, 탄화수소, 그을음 같은 것이 체내에 축적이 된다. 오염된 공기는 오늘날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한번 궁금하신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4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 주황색 단락이에요. 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을 세포 수준에서 새로 인식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 신체에서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여긴 줄 쳐볼게요. 우리 신체에서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한 세포를 독성 물질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혹은 영양을 결핍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 인한 세포 손상은 질병과 퇴행을 유발한다. 여기까지 밑줄 치셨죠?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구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도록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전례 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예요. 자, 그래서 챕터 3에서 그 답을 줘요. 가장 좋은 길.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길 이 앞부분은요. 이 마이런 웰츠 박사님의 약간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짧게 해드릴게요. 뭐 어디서 이주로 왔고 이런 얘기는 빼고 어쨌든 어떤 신앙 심리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그 지역에선 다 농사를 짓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박사님의 아버지는 사업도 같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눈을 조금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과학이랑 음악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소 실망을 했었대요. 자, 그러다가 61쪽은 같이 볼게요. 눈으로 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의 삶을 형성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었대요. 그중 하나가 라이너스 폴링의 업적을 접하게 된 것인데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 62쪽에 나오는데 미세한 변화, 즉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단일의 염기성 오류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밝혔는데 이거에 마이론 웰츠 박사님이 되게 눈을 번쩍 뜨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비타민 C가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연구 및 핵잠재기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연구에 정통한 노벨상 수상자였다. 또한 퇴행성 질환의 치료법으로 영양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분의 노벨상을 받은 분의 이야기와 책을 읽었다. 전 그것도 놀라웠네요. 놀라웠네요. 자, 그러고 나니 자기가 어떤 이제 롤모델로 삼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과의 어떤 동질성도 느끼게 돼요. 라이너스 폴링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도 17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아들, 자식의 욕구? 이런 것도 비슷하게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음악과 과학 중 무엇을 택하는 것인가의 기로에 섰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포기하고 이제 그 생명학의 이제 진로를 선택하기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6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 생물학을 포함한 생명과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의대에 진학했고 그것이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고 싶지는 않았다. 보다 창의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진로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의학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노스다코타주의 보건부의 미생물 전문가로 근무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면서 미생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 과정을 할 때 유타 대학에서 결국 의대를 다니고 면역학에서 면역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이 유타 대학이래요.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으시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미생물학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배워서 챕터 4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염병의 진단. 자, 72쪽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아까도 그랬죠. 어떤 일반적인 코스가 아니라 나는 어떤 그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현장 보건 의료인이 되는 대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앙인 감염병을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유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중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의 미생물학 실험실에 몸을 담았다.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가면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그 당시에 과학 지식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다들 기대했지 연구 결과의 혜택을 사람과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게 그 시대적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뭘 하셨나? 73쪽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나는 당시에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간염과 풍진 두 가지밖에 없었고 이들 질병의 진단은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기타 바이러스성 감염의 진단에 몹시 필요한 검사 키트를 개발해 보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로 걸 연구소의 시작이 되는 어떤 결심의 단계였나 봐요. 자, 그래서 7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와요. 자, 걸 연구소는 1974년 9월 출범했고 창립 2년 반인 1977년에 내가 개발한 몇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FDA 승인을 받아서 임상 및 병원 검사실에 시판할 채비를 갖췄다. 대규모 제약사들이 단연간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일을 내가 해냈다는 사실에 더욱더 큰 용기를 얻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 많은 진단 시약 중 메인이 두 가지예요. 76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나는 먼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고 대부분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배양 방법과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 이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걸 연구소의 성공을 확고히 한 혁신적인 검사 키트는 바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었다. 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시약을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맨 아래줄 보면 오늘날까지도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 진단의 표준 시약으로 이 걸 연구소에서 개발한 키트가 표준 시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바이러스 이 앱스타인바 이 키트 내용은 넘어갈게요. 78쪽에 보면은 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표준 시약이 되고 있다는 거는 광고를 하지 않고 마케팅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전 세계에서 매월 꾸준히 증가했대요. 일단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자, 밑에 걸 연구소의 그런 성공은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넘어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 의료 욕구를 해결해준 사례였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밑에 단락에 나와요. 내가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걸 연구소가 보유한 세포 배양 작업의 질이었다. 자, 세포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검사 키트에서 이 세포 배양 작업을 성공해야 최적의 그 최고의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야 검사 키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바이러스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이 숙주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아주 완전한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배양을 할 수 있어야만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세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만큼 했겠죠. 79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걸 연구소는 당시에 있어 가장 훌륭한 세포 배양 시설의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다. 단연간의 배양 실무 작업을 통해 탁월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계 최고의 세포 배양 전문가들을 유치해 양성했다. 모든 과학이 다 그렇듯 직관과 상식은 한 과학 내에서도 이러한 특수과학에 요구되는 정교한 장비와 기술적 노하우의 소중한 동반자이다. 자, 밑에 걸 연구소에서 우리가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세포주의 영양 요구 조건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포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었대요.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아래 여기서 또 별표 쳐주세요. 바람직한, 찾으셨을까요? 바람직한 영양의 원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가 신체에 필수적인 완전한 범위의 영양소들을 올바른 형태 및 양으로 적절한 균형을 취해 매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여기 이 토탈 다섯 줄 꼭 줄 쳐 놓으세요. 건강은 바로 세포 수준에서 시작된다. 그거 너한테는 맞는 거지.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말할 때 이 얘기 해주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세포가 건강하면 다 건강해요. 그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누가 얼만큼 완전한 범위의 영양소들을 올바른 형태, 올바른 양, 적절한 균형으로 매일 공급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82쪽. 중간중간 어이쿠야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주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쪽 아래 세포와 신체 건강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건강은 신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달려 있다. 자, 밑줄. 모든 질병은 개별 세포에서 시작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곳도 바로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83쪽에 예시가 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신체 내에 있는 수백 조개에 달하는 세포 각각은 또 다른 보다 기초적인 지역사회와 비슷하다. 다시금 세포는 소기관이란 다양한 독립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소기관들은 아주 다양한 특수 과제를 수행한다. 신체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장기들이 모두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 소기관 각각이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세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세포 소기관은 조직화를 제공함으로써 동식물이 인간과 같은 크고 복잡한 유기체가 요구하는 특수 세포 및 조직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서로 세포는 하나하나가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85쪽의 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일부만을 단순화시킨 것이 이거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그 세포가 우리가 매번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똑똑하게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회로 미로 그림만 봐도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얘네가 이 일을 하려면 8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려면 모두 에너지의 투입을 요하며 이 에너지는 당분을 분해해서 얻는다. 아울러 세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처럼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들의 지속적인 교환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게 해준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 건강의 비결은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여기 밑줄 쫙쫙 그어주세요.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사용하도록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 이 모든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뭐예요? 이 모든 활동이 삐끄덕거리지 않고 안정성 있게 유지하려면 세포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게 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9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포 재생. 그 앞에 세포 생명주기 요거 넘어갈게요. 세포 재생. 자, 세포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신체가 평생에 걸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여기 우리 예전에 표 많이 봤던 거예요. 체내 세포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1, 2일마다 생성, 마모 및 교체 주기를 거친다. 일부 장기의 세포는 빈번하게 재생되며 매번의 복제에서 DNA는 완벽하게 복사되어야 한다. 그 밑에 줄에 제일 많이 아는 몇 가지 예예요. 세포 재생 주기.
혈액세포는 급속히 교체되며 장의 내막을 이루는 상피세포도 끊임없이 오래된 세포를 대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려 170억 개에 달하는 상피세포가 매일 교체되며 결국 소장의 표면 전체가 5일마다 교체되는 셈이다. 소장이 전체가 아니라 소장 표면 전체예요. 이게 5일마다 교체되는 셈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리셋이 최소 5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장의 상피세포의 교체 주기에 맞게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시간이 5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부는 약 27일마다 완전히 바뀐다. 평생 거의 우리는 1000번의 새 피부가 가질 수 있대요. 잘 관리를 해야 돼. 각화주기 27일, 28일을 반드시 맞춰주세요. 그 각화주기를 맞추는 그 핵심 키포인트가 우리 제품 중에 그거예요. 이 마스크 스크럽. 오늘 밤에 꼭 하고 주무세요. 자, 91쪽 중간쯤에 간세포 예시가 나오거든요. 간세포는 콜레스테롤과 응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이외에 약물과 알코올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해독한다. 이와 같은 해독 과정에서 세포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므로 세포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간은 자신의 상당 부분을 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내부 장비라는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DNA 부분은 볼게요. 91쪽 맨 아래 DNA 패킹. 모든 세포는 어느 종류든 인체 세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DNA를 보유하고 있다까지 보고 93쪽의 DNA 복구 볼게요. 그런데 이런 세 번째 줄, 이런 DNA는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 노출에 의해 혹은 산화 손상을 통해 손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아래 여기서 나온 산화 손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DNA 손상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세포 DNA 복구 시스템은 그 세포에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얘기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 줄만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94쪽에 미토콘드리아. 우리 미토콘드리아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의 발전소다. 세포의 발전소, 에너지를 세포에 주는 거. 이 표현도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너지 배터리. 자, 네 줄 정도 밑에 볼게요. 각각은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ATP 분자를 분주히 생성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절반을 탄수화물 또는 당분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당분이 에너지, 즉 ATP를 만드는데 선호되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자, 이 ATP 어디에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생소한. 근데 우린 다 ATP를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코키넛. 에브리데이 책자에 보시면 ATP가 코키논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코키논 3공은 코엔자임 큐텐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ATP 생성에 필요한 조효소 작용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키논 3공을 먹었을 때 이 ATP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코키논을 뭐라 그래요? 에너지 배터리라는 표현을 조루빈 님이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하고 그 얘기가 뒤에 96쪽에 조금 더 나와요. 맨 밑에 단락이에요. ATP 함유되어 있는 에너지는 세포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작용에 사용된다. 영양소가 세포에 유입되거나 노폐물이 배출되거나 분자가 합성 또는 분해될 때는 언제나 한 개 이상의 ATP 분자가 사용된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새가 날개를 펴덕이거나 반딧불이가 밤에 빛을 발할 때도 ATP가 사용된다. ATP는 정말이지 세포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에너지 화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품 설명할 때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라고 제가 같이 읽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102쪽에 세포막. 우린 세포 자체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세포막은 뚜렷한 실제로 주목받지 못한대요. 잘. 하지만 역시 세포의 소기관이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 쪽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이 세포막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박혀 있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수많은 물질에 대해 수용체 역할을 한다.
또한 세포막에는 칼슘과 나트륨 같은 특정 원자를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다양한 통로 및 입출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포막의 역할이에요. 자, 104쪽. 두 번째 단락. 이 세포막의 교체는 세포가 끊임없이 손상된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탈피 같은 건가 봐. 탈피. 세포가 건강해지고 힘을 얻었을 때 탈피하는 거. 자, 105쪽. 그럼 이런 세포막이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세포막은 맨 위에 줄 작은 분자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며 이에 따라 세포는 그 내부 조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포막이 튼실하고 건강해야 걸을 건 거르고 새로운 거는 제대로 가지고 오겠죠. 이 세포막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없으실까요? 세포막. 알 듯 알 듯? 자, 우리 E'프라임 있잖아요. E'프라임. E'프라임의 제목이 뭐냐면요.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E'프라임이에요. E'프라임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와요. 자, 이 105쪽 밑에도 두 번째 줄. 우리의 음식 또는 보충제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흡수하기에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면, 이 얘기가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의 기능을 업시키고 탄력 있는 세포막을 지키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천연 토코페롤 비타민 E, E프라임 제품이다. 요거까지 매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하실 때 디테일한 거 모르셔도 이 위에 부분, 제목만 제대로 아셔도 돼요. 그 이름의 뜻. 자, 세포막의 기능이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 106조. 우리 요즘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세포 자멸사. 우리 신체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한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포 자체는 세포 공동체의 구성원이 더 이상 신체의 안녕을 기여하지 못해 제거해야 할 때를 알고 있다. 세포는 이를 세포 자살의 한 유형의 세포 자멸사라는 과정을 통해 수행한다. 자, 맨 밑에 줄에 발달 과정에서 받는 신호 외에 세포 자체는 자신이 손상을 입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때를 인식하고 스스로 세포 자멸사 과정을 시작시키는 초기 지령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암세포는 이러한 신호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 및 과정에 의해 꺼져 있어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전환성 세포가 걷잡을 수 없는 증식을 시작해 종양을 초래한다. 이처럼 신체에서 중요한 자기 보호 기능이 와해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만큼 세포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에게 불필요한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애들은 죽여버려. 그쵸? 그렇지 않고 그 능력을 하지 못하면 나쁜 암세포 같은 거 생겼을 때 얘를 죽이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종양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자멸사 이야기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챕터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의 날. 잠깐만요. 운명의 날은 뭐냐면요. 어, 아니네. 읽어볼게요. 이제 그 어떤 스토리예요. 스토리의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페이지라고 착각했어요. 자, 116조. 116조 아래 단락이에요. 1980년대 말 나는 바이러스 연구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며 마음껏 배우거나 내 연구소의 사명에 충분히 기여하기에는 매일 매주 매달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듯 했다. 걸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연구 책임자로서 나는 에너지와 지구력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건강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게 됐다. 마치 나는 내 신발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신발에 새 밑창을 대주는 구두 수성공이나 다름없는 직감이 들었다. 하고 오른쪽에 나는 그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인체 세포의 경이로운 구조와 기능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한 세포의 작용에 대한 나의 매료는 식은 적이 없으며 내 연구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 적도 없다. 완전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뭔가 매일 해마다 하게 되면 자신을 등한시하기 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데 헌신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신체는 자동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몸이 고장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까지 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는데도 나는 그런 신호가 싫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서 뒷페이지에 이야기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도 심장질환으로 50대에 사망하셨고, 뭐, 양쪽 친척들이 암, 심장질환, 당뇨병을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도 60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거를 곁에서 바라보는 세포 전문가고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본인인데도 그걸 지켜보는 투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이 내 가족을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118쪽 맨 아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굴복하며,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의 도전에 그것을 극복하기로 개인적으로 다짐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내가 세포에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손상에 대해 배워갈수록 그저 내가 먹는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동을 더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그래서 질 높은 식품들로 구성된 소위 균형식을 골라 분석해 보았으나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가 너무 피곤해하는 박사님한테 친구가 이제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약사인 친구가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 영양제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상 안에서 전화하다가 우연히 탁 돌려서 라벨을 봤는데, 이거 뭐지? 라벨을 읽었는데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그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병에 넣어서 파는 것 좀 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는 영양 보충제라고 한단 말이야. 이 제품을 이 실험실의 세포에 공급하면 세포가 살아남지 못하니 우리 당장 문 닫아야 할 것. 세포 실험실에서 아까 최적의 배양지, 최적의 어떤 숙주 세포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최고 전문가인데 그런 세포 연구에도 이만큼을 쓰고 있는데 사람의 그 세포가 수십억 조 개가 모여 있는 사람의 신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품을 다들 먹고 있다는 거야 라는 현실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121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경쟁에 뛰어들기를 결심했다. 여기에 충족되기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 그게 있어요. 여러 제조사 및 공급 업체 제품을 분석해 보았더니 많은 제품이 라벨에 열거된 내용물을 함유조차 하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벨을 보고도 기가 찼는데 라벨에 있는 내용마저도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산화가 시작되겠죠? 챕터 7으로 넘어갈게요. 퇴행성 질환의 퇴치입니다. 124쪽 5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요람이라고 말한 환경에 의해 우리 세포가 가해지고 있는 손상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영양소 결핍된 토양에서 날아가는 식품을 또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 또는 식품 첨가물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로 내 몸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4쪽 맨 아래. 설상가상으로 고지방 및 고당분의 패스트푸드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감소해서 선진국들에서 아동 비만 세대라는 우려스러운 새 인구가 양산되고 있다. 되게 슬픈데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비만이지만 영양 결핍,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체중. 이것이 이 시대가 당면한 현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으로 5번째 줄 내려오면 환경 오염과 나쁜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따른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되는 산화 손상은 우리 신체의 세포 내에 있는 천연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다. 앞서 읽었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뒤에 126쪽 볼게요. 암의 진단이 밑에서 맨 아래 단락이에요. 암의 진단이 대단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궁극적인 결과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투병인 경우가 너무 흔하다.
의학 연구는 암과 음식 사이 연관성을 입증하였으며 활성산소 작용에 의해 세포의 DNA에 손상이 축적된 암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자리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암 연구 기금에 따르면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 매년 300에서 400만 명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유행병인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당뇨병을 예방하는 비결은 필수 지방산으로 강화된 혈당 지수, GI 지수가 낮은 식사, 인슐린 감수성의 향상과 항산화 방어의 최적화를 표적으로 하는 영양 보충,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뒷페이지 128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는 찾아보세요. 나는. 벌 연구소는 그 포장하는 업체를 외주 계약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아무리 훌륭한 과학이라고 해도 제조 공정이 불량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 시설이 당시든 지금이든 진단 시약이나 의약품 수준 제품에 대해서 우수 의약 제품 관리 기준 GMP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늘 요구해왔다. GMP는 식품 회사와 영양 보충제 회사들에게 요구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걸 스스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비타민 제조사들도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모호하게 돼 있대요. 오염물질 또는 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라인을 통제하지 않아 먼지가 유입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먼지에는 흔히 피부 박평과 머리카락에서 먼지 진드기와 박테리아까지 온갖 것이 함유되어 있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이 연구소에서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원료가 제조 시설에 도착하면 즉시 격리시켜 1년의 정밀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원료의 순도, 효능 및 품질을 확인한다. 우리의 내부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료는 거부되어 공급자에게 반송된다. 자, 그리고 밑에 직원은 그러한 문서에 명백히 따르도록 훈련을 받은 상태이다. 그 무엇도 우연에 맡겨두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의 유산화 제조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그 에브리데이 앞에도 그 제조 과정이 나오잖아요. 다들 철장 원료 품질 시험. 코로나 시기에 중간에 잠시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배송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원래 검증된 본인들이 쓰던 원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료가 수급이 안 되면 사실 대체 원료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대체 원료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이만큼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않았대요. 만들지 않았대요. 그만큼 원료 자체에도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하고요. 중량만 크게 경도 테스트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음. 그것도 해요. 유산화에서 그 공정과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이 영양제를 먹으면 이 장에서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가는데 보통 평균 2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20분이 지나서 제대로 녹는지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 제조 공정 과정에서 너무 빨리 녹아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녹아도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테스트를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131조 맨 위에. 그래서 1992년 나는 걸 연구소에 내가 질병의 진단에 쏟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열정과 집념으로 인체 세포 영양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헌신하게 됐다. 그리고 밑에 단락에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새 회사를 설립해 유산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진정한 건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퇴행성 질환에서 영양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나는 1994년 걸 연구소의 내 지분을 독일의 큰 건강 관련 회사에 매각했다. 자, 그 회사에 매각을 했지만 그 회사가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같이 진단 씨앗 개발을 주도하고 그런 회장직을 유지하기는 하셨대요. 자, 이게 그 독일의 큰 건강 관련해 매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본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설립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서 132조 아래 맨 마지막 단락에 그동안 건강한 인간 세포의 배양에 대해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할 때 나는
밑줄 쳐주세요. 세포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단 두 가지. 바로 영양 결핍과 산화 손상이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쵸? 영양, 산화 손상. 그러면 챕터 8에서 세포 영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세포 영양이 무엇인가? 134쪽 두 번째 단락에서 볼게요. 세포 영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컨대 그것은 우리 신체의 세포가 모든 세포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물을 복구 및 재생하며 산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영양소는 올바른 형태, 적절한 양, 그리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공급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세포 수준에서 최적의 영양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되돌리기도 하는 잠재력을 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138쪽부터는 뭐냐면 어떤 그 비타민 미네랄의 어떤 각각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8쪽 단백질을 볼게요. 대량 영양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단백질은 가장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양소임이 틀림없다. 밑에 줄 단백질은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의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신체에서 2만 가지에 달하는 모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알려진 20종의 아미노산 중 9종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체내에서 그러한 아미노산을 다른 물질로부터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는 기본이니까 이야기를 읽어드렸고요. 140쪽, 140쪽 아래, 맨 아래.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육류나 유제품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단백질의 최고 공급원은 식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음식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적다. 남성은 약 50, 여성은 약 40g에 불과한데 이것은 20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두 개를 균형을 잘 잡혀야 되는데 육류는 단백질 섭득의 목적이 아니라 입맛을 돋우기 위한 양념 정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이 여성 40g이잖아요. 제가 단백질 함량을 찾아보니까 왜 요즘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 이렇게 손바닥보다 작은 한 덩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3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한 알이 흰자랑 노른자 다 합쳤을 때 한 6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육류로만 따졌을 때는 닭가슴살 한쪽이랑 계란 한두 알이면 사실 넘쳐요. 근데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얼마나 먹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으로 넘어갈게요.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밑에. 그렇게 중요함에도 우리의 신체는 비타민을 생성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비타민 B1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 하나만 결핍이 조금 생겨도 신경 근육계, 위장 관계, 심혈관계 장애가 나타나고요. 우울증, 기억 상실, 소화 불량,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부종, 근육쇠와 빠른 맥박, 근육 협동 결손 등의 어떤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결핍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이에요. 오른쪽 143쪽의 세 번째 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물질의 존재 또는 부재에 의해 좌우되며 이 물질은 우리 신체에 의해 생성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 한 가지 물질이 건강의 수많은 측면을 담당하고 그 결핍이 심각한 세포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니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는데 비타민 B 결핍이 많은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비타민 B1은 전곡식품, 녹색 채소, 감자, 견과류 등에 존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비타민 열에 민감하고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요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거나 소실된다.
더욱이 저당 불내성이나 뭐 이런 병이 있으면 비타민 B1의 흡수가 불량한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방 볼게요. 147쪽의 지방. 지방은 그 지질이라고도 하며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세 줄 내려가면 필수 지방산은 신체가 만들 수 없는 지질로 여기에는 오메가6, 밑에 오메가3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셋째 줄, 세포 표면의 수용체로부터 세포 내에 표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전령 분자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도 중요하다. 오메가6랑 오메가3를 1대1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식습관에서 오메가6, 콩기름 같은 거, 식용유 우리 이렇게 다 많이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20대 1인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오메가3를, 오메가6도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일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야겠어요. 151쪽 환경의 위험. 자, 아까 또 여러 번 반복됐던 얘기가 나와요. 환경의 위협. 세포는 두 가지 이유로 퇴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이제 다 알아요. 그쵸? 뭐예요? 영양 결핍과 산화 손상이다. 자, 여기서 그 산화 손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2쪽, 153쪽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쭉 읽어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자, 이게 그 우리 왜 전자라고 하고 분자라고 하는 게 전자가 두 개 이상 결합이 되면 분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완벽한 상태가 생기려면 맨 마지막 껍데기 그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차야 완전하대요. 아까 말했던 안전성. 근데 이게 산화 손상이 되다 보면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8개의 그 전자 중에 한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막 불안해서 옆에 있는 애한테서 자기 몸을 채우려고 뺏어와요. 그럼 얘가 뺏어오면 얘는 또 두 개가 부족하겠죠. 그럼 얘는 또 다른 애 있는 걸 뺏어와요. 그렇게 해서 막 서로 교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가 154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원자는 항상 최대의 안정 상태를 선호하므로 전자에게 가용한 공간이 있는 원자는 전자를 취하거나 버려 바깥쪽 껍질을 채우거나 비우게 된다. 또한 원자는 이 껍질을 채우기 위해 다른 원자들과 결합함으로써 전자를 공유하게 된다.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원자들은 서로 결합하게 되고 분자를 위한 최대의 안정성이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말이 제가 방금 한 말이거든요. 너무 읽는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8개를 완전성을 찾기 위해 약간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지가 부족하면은 그걸 딴 애한테서 갖고 와요. 서로 뺏고 뺏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서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러면서 세포의 산화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156쪽 세포의 산화 손상 부분 볼게요. 자, 그렇게 활성산소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유동적인 세포막을 경직되게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막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세포막의 교체율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자세하게 DNA 부분도 읽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불완전한 형태가 계속되면은 그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산화 손상으로 인해서 전자가 빠져서 서로 싸우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158쪽이에요. 자,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세포 기능 및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모든 세포는 해독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신체 면역계의 세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그렇죠? 근육세포, 특히 격렬한 운동 중에도 생성이 돼요. 밑에 줄에 주황색 글자 한번 볼게요. 이처럼 활성산소는 모든 세포에서 지배적인 화학작용인 산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된 노폐물이다. 우리가 그냥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게 활성산소예요. 말했듯이. 그리고 밑에 오염 방사선, 흡연 또는 중금속과 같은 환경 요인도 활성산소를 양성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줄에 여기 별표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수준이라면 인체 세포는 생리적 작용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산소의 생성이 과다해지거나 천연 항산화 물질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산화송산이 일어날 수 있다. 장기적인 건강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는 산화송상이다. 오늘날의 독성 환경은 우리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산화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맨 아랫줄에 따라서 항산화제를 최적의 수준으로 공급해야만 우리의 세포와 신체가 독성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소 보충은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항산화 물질은 어떻게 활성산소 손상을 예방하는가 나와 있거든요. 자, 예시를 보면 아까 그 뺏기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패스하고요. 161쪽 두 번째, 160쪽 맨 아래 토코페롤과 이 토코트리에놀을 포함한 비타민 E는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다. 161쪽의 주황색 비타민 C는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수용성 항산화 물질이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활성산소의 생성은 생명 과정의 일부이며 그들의 작용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것 또한 생명에 필수적이다. 세포를 배양하고 통제된 환경에서는 항산화 물질을 보충이 필요해 줄 수 없으나 인간이 이 지구에 초래한 오염된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의 보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164쪽. 현실에서 요구되는 영양. 요컨대 우리 신체의 세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영양을 필요로 한다. 체내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영양 요구 조건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실험실에 배양하는 세포에 비해 우리의 신체 세포는 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영양소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영양 수준이다. 그냥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9예요. 많이 왔어요, 우리. 자, 이 또 다른 선택은 사노비브가 생성된 생성이래. 설립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6쪽에 보면은 약간 서머리로 말씀드릴게요. 맨 윗부분이에요. 유산화가 성공하고 요구하고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이 왜 만족을 했냐면 유산화처럼 질 높은 영양제를 생산하는 곳은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었대요. 하지만 퇴행성 질환과 전쟁에서는 아직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퇴행성 질환과의 전면 전쟁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167쪽 위에. 그래서 사노비브 의학연구소라고 명명의 의료시설을 만들기로 하셨는데 영양 및 해독 분야에서 최신 지견을 활용하고 신체와 환자에 대해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취해 이를 근거로 진단 및 치료를 한다면 건강 및 치유센터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호피부 의학연구소가 이게 지어진 자리가 이 167조 아래쪽에 보시면 미 한국우주국 나사와 스크립트 연구소가 그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들으니 기후적, 지구 물리학적, 대기적, 지자기적 요인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건강과 치유에 정말 독보적인 장소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뒤에도 나오는데 그 리바이스 청바지 있잖아요. 리바이스 청바지 설립자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살던 대저택이래요. 대저택이래요. 그것이 그 정도 많은 부자인 사람이 엄선해서 이게 뭐지? 구했던 이유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하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1조 위에서 세 번째 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최적의 영양이라는 개념의 기초
설립되었으며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런 영양학적인 것 이외에도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 마음 챙김 이런 것들과 다 함께 식단이며 모든 것을 해서 산업이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72쪽에 그 이야기가 이뤄져요. 여기도 우리가 이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영양 보충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미 체내에 자리 잡은 일부 질병을 되돌리는 해결책의 전부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개인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건강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체의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뭐래요? 잠 잘 자고, 식사 제대로 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그것을 효과적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유산화 영양제 도와주겠다. 이 앞에 네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양제만 기대하는 것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그거는 오만이라고 회사에서 표현했거든요. 그게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오게 있어요. 자, 산후비부는 시간상 좀 넓힐게요. 그럼 이제 뒤에 그런 나와요. 독성 환경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멘트, 그다음에 뭐 벽지 이런 것도 다 그 무독성으로 다 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썼다라는 내용 뒤에 나옵니다. 이제 말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멕시코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및 병원 인가를 온전히 취득했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챕터 10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의 건강을 돌봐라. 184쪽 맨 아래. 자, 다음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찾으셨죠? 무슨 말 나올지 아시겠죠?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며 적절한 세포 기능은 건강의 핵심이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포 건강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영양 패턴, 신체 활동 방식과 기타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오래전에 결론 지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활발한 세포 성장을 지원하고 적절한 세포 기능을 촉진하고 활성산소와 기타 산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이미 손상이 일어난 경우 세포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세포 사멸, 즉 세포 자멸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당신의 건강을 돌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우리의 총 의료비죠. 약 98%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치료 및 치유에 쓰이고요. 오직 2%가 질병의 1차 예방,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쓰이고 있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애초부터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처방하는 데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현재 보건 의료 체제가 예방적이기보다는 치료적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용납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먼저 챙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7쪽 맨 아래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돌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예방 의료의 원칙을 수용하고 현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프 스타일 요소들을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하며 우리의 자녀, 형제,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건 절대 늦은 게 아니래요. 음. 자, 그러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단계, 3단계의 과정을 설명해요. 첫 번째, 건강에 대한 다짐. 당연한 거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189쪽에 보시면, 건강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퇴행성 질환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므로 예방도 어린 시절에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똑똑해라. 건강에 대해서 배워라.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쪽에 보건의료인을 알아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라는 거고요. 191쪽에 다짐하라. 자, 앞에서 그런 조언을 구하면 틀림없이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등 일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꾀할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지켜야 하고 이제 행동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식사를 하는 것. 자, 섭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에 대해서 192쪽, 193쪽에 보이거든요. 자, 식사 시간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커피 한 잔 들고 있는 거, 그건 바람직한 식사가 아니에요. 193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이 맨 아랫줄에 있는 거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매일 8잔의 물, 매일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 유산균, 자, 매일의 신체 활동, 명상 및 수면, 매일의 구강 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채소, 과일, 견과류 등등등 그리고 위에 붉은 고기는 매주 한두 차례 드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 피라미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194쪽,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6쪽에 되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가 있어요. 감자와 기타 전문성 채소의 섭취는 주 2회 또는 제3회로만 제한하고 이들 채소를 튀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야채 튀김 아닙니다. 쑥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자, 그러면 20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쪽에도 그 식사하는 방법 중에 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수된 물은 매일 충분히 최소 8잔을 마시되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천천히 먹고 한 입 분량을 매번 음식이 묽어질 정도로 꼭꼭 씹어 먹어라. 우리가 알지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건강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와 신체 운동을 통해 연소시키는 칼로리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201쪽에 고품질 영양 보충제를 추가해라. 건강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 고품질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여 필수 영양소들의 섭취를 보장해야 한다. 거기에 제일 필요한 예시로 그 섬유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종합영양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2쪽 맨 아래쪽에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다들 우리 음식으로 견과류도 먹고 나 이런 거 다 챙겨 먹고 있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최적의 건강을 필요한 양을 비타민 E를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E에 필요한 양을 최적의 양을 얻으려면 매일 680g의 해바라기 씨를 섭취해야 되고요. 1.1kg의 아몬드를 먹어야 된대요. 제가 그 쿠팡에서 산 아몬드 한 봉지가 1kg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매일 먹어야 된대요. 비타민 E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그 다음에 205쪽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라.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해로운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흡연을 하는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 습관을 반드시 체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06쪽에는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어떤 음식물의 어떤 출처가 어디인지, 치과 치료받을 때는 수은 아말감 충전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207쪽 스트레스를 감소시켜라. 자, 가능하다면 당신의 삶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라. 어렵지만 셰익스피어가 말했대요. 세상에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다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는 젤리 리더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8쪽 마음과 몸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이거 오늘 또 나왔었잖아요. 뇌와 장 건강. 이거 젤리톡에 올라온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가 연관된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면 그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게 몸에서 진짜로 아파진대요. 그리고 이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연 면역력이 활성화가 덜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외부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해지는 거. 일리 있는 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아시고요. 자, 212쪽 단계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평생 건강에 대한 다짐을 유지해라.
213쪽 두 번째 단락에 이 얘기 나와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의 기간 동안 건강에 대한 다짐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매일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죠? 유혹이 넘어갈 때마다 좌절하지도 말래요. 하지만 해야 하는 특별한 일로 보고 그 특별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건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자 균형의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214쪽. 214쪽. 그 예방의학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장 큰 과제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루도록 촉구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앗아갈 정도는 아닌 심장마비를 겪거나 다른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야 비로소 건강에 대한 다짐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소중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이루도록 서로 지원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건강관련 협력 단체 및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룬다. 유산화가 하나의 예이다.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도 보여요. 내가 뭔가를 변화하고 싶으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집단에 들어가라라고 하거든요. 그게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책에도 이게 유산화에서 우리 이 커뮤니티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분 남은 거 후기 읽는 걸로 할게요. 되게 멋있는 말로 시작해요. 216쪽. 삶은 그 자체가 멋진 축복이다. 나에게 활짝 펼쳐진 건강한 삶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래서 217쪽 맨 위에 우리 이 책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잖아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인체 세포가 스스로 복제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면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뭔가 훨씬 더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각각의 세포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모든 세포 내에는 우리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독보적인 나를 있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는 정말로 기적이나 진짜 기적은 세포의 작용이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러한 작용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 조합이 되어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고 밑에 세포 배양하는 경험보다 더 많은 경이로운 사건들이 이제 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싶었던 부분이 22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란 선물은 사냥으로 얻은 보물이 아니다. 성공은 물질적인 재산의 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행복은 물색하거나 소유하거나 애써 얻거나 혹은 다를 수도 없다. 행복은 매 순간을 사랑과 은총, 감사 속에서 살면서 얻는 영적 경험이다. 보물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그건 그저 들어가서 찾기만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226쪽. 여러분 모두 삶을 사랑하고 행복과 건강 속에 삶을 최대로 향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끝났다! 박수! 자, 근데요, 이 책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 책에는 되게 스토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세포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영양소의 되게 과학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리고 희승 리더님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문과적 시각과 이과적 시각이 전혀 다른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희승 리더님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였고 저는 희승 리더님이 한 얘기를 그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읽었지만 또 저만의 시각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을 수 있으니 제가 넘어간 부분들 꼭 읽어보시면 어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더 전문가적인, 과학적인, 이과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줄 안 쳐진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5주차의 유료 과외가 끝났습니다. 같이 읽은 사람, 들은 사람 모두 박수!